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KB손해보험점장 한민호입니다. 날 더운데 최대한 좀 시원하게 활동하시고요. 떡 좀 마셨습니다. 떡 드시고 오늘 기분 좋게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KB손해보험 8월 영업 전략 시간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요. 자, 우리 7월 달에 각사가 8월 달에 보험료 오른다고 이런 이야기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8월 달에 보험료가 올랐는지 어떻게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정이율이 내려가면 보험료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거 예정이율 표인데요. 변경 전에 KB손해보험이 3.0이었는데 2.75로 내려갔습니다.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KB, DB, 삼성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각 상품에서 모두 보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정률 내림으로써 보험료가 인상이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보험료가 조금 올랐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고, 다만 KB손해보험이요 보험료를 올리긴 했지만 이 종합형 상품에서만 보험료를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병자 상품은요 기존의 보험료와 동일하게 운영을 한다라는 거니까 다른 회사가 보험료를 올릴 때 KB손해보험은 동결시킴으로써 보험료를 올리지 않았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유병자 상품 보험료를 동결을 했잖아요. KB손해보험이. 그런데 요 유병자 보험 안에서 조금 이렇게 조절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는 주력 연령이라고 하죠. 70세 이하 분들, 50대, 60대 분들, 요 분들의 보험료를 떨어뜨렸고요. 71세 이상 분들의 보험료를 조금 상승시켰습니다. 그래서 71세 이상 분들 보험료를 올림으로써 주력 연령에 해당하시는 분들 보험료를 확 떨어뜨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만기 그리고 새만기 모해지 상품에서 암 진단비를 비롯한 암 관련 담보들의 여성 보험료를 25%까지 떨어뜨렸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회사는 보험료를 막 올릴 때 KB손해보험은 동결도 아니고 더 떨어뜨렸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른 회사 보험료 올려서 비싸졌을 때 KB로 저렴하게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저렴해졌느냐 내용 한번 비교해 보면요. 8월 이후에 355 간편보험에서 60세 남자 여자 보험료 비교 한번 해보면 가격 지수라고 하죠. 근데 뭐 간단하게 10만원이라고 해볼게요. KB손해보험이 똑같은 조건으로 보험료가 10만원일 때 다른 회사는 105, 104, 117, 101, 114, 124 이런 식으로 KB가 100일 때 다른 회사는 100이 훌쩍 넘어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 KB가 현재 가장 저렴한 조건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거기에다가 이 담보별로 실제로 얼마나 저렴해졌나 제가 한번 짜보니까 이랬습니다. 355 간편보험에서 암 진단비가 7월 달에 5천만 원 넣었을 때는 10만 500원이었어요. 그런데 8월 달에 똑같은 조건으로 세팅해 보니까 8만 원 나옵니다. 8만 원. 그러니까 무려 2만 원이 줄어듭니다. 2만 원. 그래서 보험료가 다른 회사 다 비싸질 때 KB는 오히려 싸졌다라는 거 기억하셔서 여성분들 유병자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암 관련 담보 꼭 KB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담보들도 KB손해보험이 20에서 25% 정도 보험료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KB손해보험의 암 관련 담보들 여성 유병자 보험 보험료가 저렴해졌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곁들여서 KB손해보험의 새로 나온 신상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만기보장 암주요 치료비. 만기보장 암주요 치료비. 자, 어떤 담보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기존의 암주요 치료비 운영하고 있었죠. 그런데 만기까지 보장하는 암주요 치료비를 운영한다라는 거고요. 사실 다른 회사가 먼저 이 만기까지 보장하는 암주요 치료비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삼성이나 DB에서. 근데 KB손해보험이 조금 뒤늦게 내놨는데 뒤늦게 내놓은 만큼 KB손해보험만의 장점을 가지고 출시를 했다라는 거니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만기보장 암주요 치료비, 이 암주요 치료비 안에서 보장하는 치료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암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요 세 가지는 원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KB손해보험이 업계 유일하게 만기보장 담보에서
항암 호르몬 치료제를 따로 분리해서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는 항암 호르몬 치료제가 보장이 안 되고 KB손해보험의 기존 상품에서는 항암 약물 안에 항암 호르몬 치료제를 넣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새로 나온 만기보장 암주요 치료비에서는 항암 약물에서 항암 호르몬제를 따로 분리해서 운영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중환자실 담보도 같이 운영을 한다. 그래서 가입할 수 있는 최대 보장 금액은요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을 넣었을 때 보장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 5가지 수술을 1년 안에 다 했다. 그러면 암 수술 3천, 항암 약물 3천, 항암 방사선 3천, 항암 호르몬제 3천, 중환자실은 가입 금액의 50%인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연간 최대 1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억 3,500만 원을 연간 보장하는 KB손해보험의 만기보장 주요치료비 담보 활용 한번 해보시고요. 자, 만기보장이고요. 만기보장의 연 나이가 110살까지입니다. 110살까지. 그래서 110살까지 넉넉하게 암주요 치료비를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유사암 같은 경우에 기존의 암주요 치료비에서는 갑상선암이랑 기타 피부암만 보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계성 종양과 제자리암도 유사암 주요 치료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니까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KB손해보험이 운영하던 암주요 치료비랑 새로 나온 만기보장 암주요 치료비 비교를 해보면요. 연간 보장되는 금액이요. 원래 2천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됐었는데 이제 1억 3,5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치료를 연 1회만 보장하는 거를 이제 치료 종류에 따라서 연 5번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치료의 가지수 5가지는요. 항암 호르몬 치료제, 중환자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항암 호르몬 치료제가 항암 약물에서 따로 분리해서 별도로 운영된다는 거. 요게 굉장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요거 꼭 기억하셔서 이야기 한번 해보시고요. 자, 팀장님들, 요게 이제 왜 중요한지를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항암 호르몬 치료제가 왜 중요한지. 자,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분들이 암에 걸렸을 때 제일 많이 걸리는 암이 뭘까요? 유방암입니다. 유방암. 무려 여성분들이 암에 걸리셨을 때 암 걸리신 분들 중에 21.5%가 유방암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21.5%가 유방암이다. 그러면 여성분들이 암에 걸리셨을 때 암 걸리신 분들 중에 5명 중에 1명은 무슨 암이다? 유방암입니다. 그러면 5명 중에 1명 암이면 굉장히 진단율이 높은 겁니다. 1이 암이고 5명 중에 1명이 걸린 유방암입니다. 그런데 이 유방암 진단 받으신 분들 중에 80%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암종의 진단을 받게 되냐면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 어떤 암이냐면요. 우리 저 여성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 아시죠?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정상인 일반인들한테는 좋은 역할을 하다가 유방암을 진단받으신 이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을 진단받으신 분들한테는 이 유방암이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을 먹이로 먹고 생성을 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진단받으신 분들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을 먹어야 돼요. 그 약이 바로 항암 호르몬 치료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유방암으로 먹는 항암 호르몬 치료제 대표적인 약 이름이 타목시펜입니다. 타목시펜. 근데 이 타목시펜이라는 약은요, 한 번 먹으면 뭐 한 달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최소 5년에서 10년을 먹습니다. 5년에서 10년. 자, 근데 KB손해보험의 만기까지 보장하는 암주요 치료비, 항암 호르몬 치료제를 그 연간에 먹기만 하는 것도 치료에 해당하니까 먹기만 하면은 얼마를 준다? 3천만 원 가야 되거든요. 매년 3천만 원을 계속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유방암 이야기 하시면서 만기까지 보장하는 KB의 암주요 치료비에서는 항암 호르몬 치료제를 보장하기 때문에 진단율이 가장 높은 유방암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실제로 유방암 진단 받으신 분이 어떤 식으로 치료를 받나 한번 살펴봤더니 이렇습니다. 자, 수술을 해야 되니까 입원해야겠죠. 입원했을 때 보통 3, 4일 정도면 퇴원 나한대요. 회복 기간까지. 예, 퇴원 기간까지. 그래서 어쨌든 암 수술을 하셨으니까 만약에 만기 보장 암주요 치료비 3천만 원 가입하셨으면 3천만 원 받겠죠. 그리고 회복 기간을 거쳐서 이제 항암 약물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요거를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항암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항암 약물 3천만 원에서 또 돈이 나가겠죠. 그리고 항암 방사선 치료를 또 받게 되면 3천만 원 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은 끝났고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기 위해서 타모ksi펜이라는 약을 먹어야겠죠. 그 약을 먹으면 바로 또 항암 호르몬 치료제에서 3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암주요 치료비랑 비교를 해보면요. 기존의 암주요 치료비는 1년 안에 수술을 했던, 항암 약물을 했던, 항암 방사선을 했던, 항암 호르몬 치료제를 먹었건 그냥 연간 1회 2천만 원밖에 안 나오지만 KB손해보험 새로 나온 만기보장 암주요 치료비는 연간 치료별로 각각 1회씩 최대 5번 보장되는데 이 4가지 치료를 받았다면 1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될 정도로 이제 더 좋은 조건의 암주요 치료비가 나왔다라는 거니까요. 만기보장 암주요 치료비 여성분들한테 유방암, 타모ksifen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그리고 제가 아까 교육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성 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저렴해졌다는 이야기까지 같이 하시면서 KB의 만기보장 암주요 치료비 얘기 한번 풀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암주요 치료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 유방암이라는 게요, 이 전이 재발이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자주 일어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암들은요, 치료하고 5년 지나서 재발과 전이가 없으면 웬만하면 완치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방암은요, 10년이 지나도 재발과 전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완치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서도 전이 재발이 돼서 또 유방암으로 고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만기까지 보장하는데 가입하고 나서 언제건 전이 재발로 몇십 년 후에 또 타모ksi펜을 먹더라도 계속 보장이 되는 KB의 만기보장 암주요 치료비 꼭 특징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KB손해보험을 비롯한 타사의 암주요 치료비 담보들 비교 한번 해보면요. KB손해보험 말씀드린 대로 1억 3,500, 만기보장 110살, 그리고 질병 일반암에다가 유사암까지 모두 보장하고요. 치료는 암수술, 항암약물, 항암호르몬 치료제, 항암방사선, 중환자실 총 5가지를 보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KB손해보험만 항암 호르몬 치료제를 보장하고 있죠. 다른 회사는 다 항암 호르몬 치료제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기 보장하는 회사 중에 항암 호르몬 치료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회사 어디냐? KB손해보험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만기 보장, 항암 호르몬 치료제 이 2가지를 잘 이야기하셔가지고 여성분들 암담보 KB로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가 이제 현대입니다. 현대는 예전 암주요 치료비를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경쟁력이 뒤처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만기 보장하는 회사가 DB, M사, 그리고 메리츠, 삼성 이렇게 3군데인데 지금 가입 금액적인 측면에서 KB가 1억 3,500만 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측면 비교해 보더라도 KB손해보험이 가장 좋은 조건으로 운영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DB는요, 요 4가지 치료를 연 4회 보장하기 때문에 7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삼성화재도 이 3가지 치료를 보장하기 때문에 6천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M사 같은 경우에 이 2가지 치료만 각각 1,000만 원씩 보장하기 때문에 2천만 원밖에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요 이야기는 제가 뒤에서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M사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상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기 보장 암주요 치료비 담보가 나오면서 다른 담보들도 같이 나왔는데요. 바로 만기 보장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담보가 나왔습니다. 하이 클래스 아시죠, 팀장님들? 하이 클래스인데 만기 보장되는 하이 클래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기 보장하는 전이암 주요 치료비 담보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전이암 주요 치료비는요, 어떤 분들이 가입하냐면 과거에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보험 가입을 하신다면 전이암 주요 치료비를 가입해야 됩니다. 과거에 암을 진단받은 적이 없는 분들은 이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봤던 요 만기보장 암주요 치료비에서 가입 이후에 진단받은 암 이후에 생기는 전이재발은 모두 보장하기 때문에 과거에 진단받은 원바람이 없다면 그냥 요 보험만 가입하시면 되고, 과거에 진단받은 과거에 진단받은 암이 있으시다면 전이암, 만기 보장하는 전이암 암주요 치료비를 가입하셔야겠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소식지 나눠드렸는데 한번 펼쳐보실래요? 1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오타가 있어서 1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그 맨 위에 만기 보장하는 암주치 요래 적어놨죠. 그리고 그거 보면 항암 호르몬 치료제, 항암 호르몬 치료 가능 OX 요래 돼 있죠. 그거 보면. 근데 만기 보장 암주요 치료비 동그라미 돼 있고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X 돼 있고 전이암 암주요 치료비 X 돼 있잖아요. 전이암 암주요 치료비 동그라미입니다. 전이암 암주요 치료비 동그라미 X를 동그라미로 바꿔주십시오.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는 X가 맞는데 전이암 암주요 치료비는 그거 오타입니다.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기보장 암주요 치료비, 만기보장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만기보장 전이암주요 치료비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담보들이 나오면서 검사비 담보 그리고 통원 담보 이런 것들 새로 나왔거든요. 한번 보면요, 암 종합 검사 지원비라는 담보랑 암 진단 이후에 치료 과정에서 검사하는 검사 지원비 이런 담보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원격지에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받으러 통원하는 경우 있죠. 그랬을 때 발생하는 임시 거주비 담보 이런 담보들이 나왔거든요. 일단 암 종합 검사 지원 담보는요,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MRI, CT 등등등 이런 치료들, 이런 검사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검사들을 했을 때 각각 10만 원씩 드리는 이런 담보들이 있고요. 그리고 암 진단 이후에 치료하면서 암의 크기가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것들 치료하면서 또 검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장하는 담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지 암 직접 치료 통원 임시거주비 담보는 어떤 담보냐면요, 어떤 분이 대구에서 사시는데 암 진단 받고 서울 가가지고 큰 병원 가가지고 왜 암 방사선이나 항암 약물 치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전날 올라가갖고 숙박하고 밥 먹고 이러면 1, 20만 원 깨지는 거 여사잖아요. 그랬을 때 원격지에 가서 암 직접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실비 기준으로 보장하는 10만 원 한도로 실손 보장하는 임시거주비 담보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원 당일이나 전날에 발생한 숙박비 그리고 숙박시설 이용하면서 발생한 식비 이런 것들 1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손 기준으로 보장을 하니까요. 실손이라고는 하지만 이래 올라가고 밥 먹고 숙박하고 이러면 10만 원 그냥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전국을 6개 구역으로 나눠놨습니다.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경상, 제주 이렇게. 그래서 경상은 이제 대구는 경상으로 분류되니까 대구, 경북, 경남 다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고, 서울에 가서 숙박하고 식비 밥 먹었다 그러면 10만 원 한도에서 보장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담보가요, 보험료가 굉장히 싸게 잘 나왔어요. 여러분, 보험료가 1, 2천 원. 그러니까 요 암 관련 담보를 넣으시면서 원격지 암 직접 치료 통원 임시거주비 담보로 꼭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까 앞에서 제가 M사의 만기보장 암주유치료 좀 이상합니다, 요 말씀 좀 드렸어요. 얘들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연간 1억까지 보장합니다 요래 적어놨어요. 근데 자, 팀장님, 우리 암 진단 받고 암의 치료라고 할 수 있는 메인 치료들이 있잖아요. 메인 치료 어떤 것들이 있죠? 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요 정도죠. 요 정도가 메인 치료잖아요. 근데 그 세 가지 메인 치료로만 놓고 보장 금액이 얼마인가 한번 찾아보니까 M사 같은 경우에 암 수술비 1,000만 원, 그리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1,000만 원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메인이 되는 치료만 놓고 봤을 때는 2,000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되더라, 연간. 그래서 1억이라고 적어놨는데 메인이 되는 치료는 2,000만 원이고, 아주 이 조건들을 세분화해가지고 이거를 다 합쳐가 1억을 주겠다, 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어떤 식이냐면 뭐 비급여 특정 암 다빈치 로봇 수술, 비급여 암 다빈치 로봇 수술, 뭐 비급여 뭐 암 직접 치료, 뭐 직접 항암 약물 허가 치료, 표적 항암 약물 치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려운 조건으로 세분화해가지고 1억 줍니다, 이렇게 얘기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1억이라는 큰 숫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상한 조건들을 붙여가지고 운영하는 형식이다. 메인이 되는 담보는 2,000만 원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KB손해보험은 정직하죠. 정직하죠. KB손해보험은 암수술, 항암약물, 항암방사선, 항암호르몬 치료제, 중환자실, 얼마나 메인이 되는 치료입니까? 얘들 다 합쳐가지고 1억 3,500을 운영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보험료가 싼 KB손해보험으로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아니죠. 다 맞는 말이죠. KB가 제일 좋죠. 그래서 꼭 KB손해보험에 새로 나온 만기보장 암주요 치료비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요 2대 쪽에서도 신담보가 나왔습니다. 만기까지 보장하는 순환계 주요 치료비가 나왔다라는 건데요. 만기까지 보장하는 순환계 주요 치료비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만기까지 보장하는 순환계 주요 치료비 보장 범위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출시했습니다. 뇌, 심장, 순환계까지 보장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유병자는 당연하지만 기왕력도 보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 가지고 나왔고 만기까지 보장하고요. 보장하는 치료가 5가지입니다. 어떤 거냐면 수술비, 혈전 제거술, 그러니까 수술에 원래 혈전 제거술이 들어가는데 이 혈전 제거술을 수술에서 분리해가지고 별도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특징이 있어요. 장점이 됩니다. 왜 장점이 되는지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혈전 용해를요, 뇌와 심장 따로 분리해서 혈전 용해를 2개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치료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치료를 운영하고요. 가입 금액은 암주요 치료비와 마찬가지로 3,000만 원까지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3,000만 원, 그리고 중환자실은 가입 금액의 50%인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합산 최대 1억 3,500만 원까지 보장을 하고요. 1억 3천만 원까지, 1억 3,500까지 보장을 하는데, 자, 팀장님들,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혈전 제거술을 이 수술에서 따로 분리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팀장님들, 우리 보험 경력 많으시니까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혈전 용해제 담보 있죠? 많이 가입시키셨잖아요. 보상 사례 있던가요, 혹시? 없죠. 보상 사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나온 담보인데 기계적 혈전 제거술이라는 담보가 있어요. 요 담보가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보상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면 혈전 용해는 왜 보상 사례가 적고 기계적 혈전 제거술은 왜 보상 사례가 이토록 많냐? 보상이 왜 많이 되냐? 왜일까요? 혈전 용해 안 하고 혈전 제거술 받으니까 그렇겠죠.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자, 먼저 뇌경색의 골든타임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뇌경색이 어떤 질병이냐면요, 뇌 쪽으로 흘러가는 혈관에 혈전 찌꺼기가 그 혈관을 막아가지고 뇌세포들이 죽어나가는 질병입니다. 뇌경색.
그러니까 뇌 쪽으로 흘러가는 피가 막혀가지고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세포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질병인데, 이 뇌경색은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이 있는데 몇 시간일까요? 3시간. 몇 년 전에 3시간이었는데 최근에는 4시간 반까지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4시간 반까지. 근데 이 뇌경색의 골든타임이 몇 년 전까지는 3시간이었고 최근에 4시간 반까지 연장되었는데, 이 골든타임의 기준이 뭐냐면 혈전 용해제 치료를 했을 때 결과가 좋았던 시간을 골든타임으로 정해놨어요. 골든타임. 그러니까 혈전 용해제를 써가지고 이 사람이 예후가 좋았다. 그게 몇 년 전에는 3시간이었는데 이제는 4시간 반까지 괜찮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골든타임 기준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기준입니다. 전 세계 기준. 학술지에 따른 전 세계 기준인데, 자 이게 혈전 용해제를 기준으로 이렇게 골든타임을 정해놨는데, 혈전 용해제 치료가 어떤 치료냐면 막힌 혈관에, 혈전으로 막힌 혈관을 약물을 주사제를 넣어가지고 그 혈전을 녹이는 치료예요. 혈전 용해제.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하수구가 막혔어요. 낙엽도 있고 뭐 찌꺼기도 있고 막 많아. 그러면 무슨 뚫어뻥 약물을 넣어가지고 그 낙엽이나 이런 거 녹이서 뚫잖아요. 자 근데 뚫는 과정에서 혈전만 이렇게 녹는 게 아니라 뭐가 녹는가? 혈관벽이 녹는다. 혈관벽이. 그리고 혈전 효과를 방지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이 정상적으로 혈전을 좀 만들어 가지고 혈액의 흐름을 좀 이렇게 스톱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기능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항응고 효과 또는 항혈전 효과라고 해가지고 이 혈액의 흐름이 워낙 원활해지다 보니까 너무 혈류가 너무 세지다 보니까 출혈의 위험성이 동반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혈의 위험성이 동반된다. 그래서 이 출혈의 위험성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 혈전 용해제를 쓸 때는 철저한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골든타임을 혈전 용해제 기준으로 정했고 4시간 반까지 정했잖아요. 4시간 반이 지나면 혈전 용해제 절대 못 씁니다. 금지입니다. 아예. 위험해서. 금지고 4시간 반 이내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다. 못 한다. 이게 안 할 수도 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철저한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철저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녁 10시에 잠들었어요. 밤 10시에 잠들었어요. 그리고 아침 6시에 깼어. 근데 손발이 안 움직여. 뇌경색 증상이 왔어요. 응급실 구급차 불러가 급하게 119 불러가 아침 7시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이 뇌경색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된 걸로 보냐면 밤 10시부터 시작된 걸로 봅니다.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증상이 왔지만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혈전 용해제 괜히 잘못 썼다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9시간이 지난 걸로 보고 혈전 용해제는 쓰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철저한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골든타임을 4시간 반으로 정한 게 왜 4시간 반으로 정했냐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 있죠.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교육하다 뇌경색으로 하고 쓰러졌어요 하면, 미국이면 가까운 이 마을의 동네에 뇌경색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헬기 타고 뇌경색 치료가 가능한 곳으로 날아가야 돼요. 하면 뭐 3시간 만에 도착했죠. 근데 3시간 만에 도착하더라도 그 병원이 이 기계적 혈전 제거술을 시행할 수 있는 장비나 기술이나 의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쉽게 할 수 있는 혈전 용해제를 쓰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골든타임이 4시간 반이에요. 이렇게 세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실정이랑 잘 안 맞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제가 지금 여기서 뇌경색으로 쓰러져도 20-30분 안에 기계적 혈전 제거술을 쓸 수 있는 기술, 장비, 의사가 갖춰진 병원이 샛별이 있습니다. 진짜 샛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출혈의 위험성이 있다. 혈전 용해제는 출혈의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기계적 혈전 제거술을 쓸 수 있는 기술과 장비와 의사가 있으면 굳이 위험한 혈전 용해보다는 기계적 혈전 제거술을 쓰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혈전 용해제도 가입시켰고 혈전 제거술도 가입시켰지만
보상의 사례가 혈전 제거술이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다. 그래서 혈전 용해제의 단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 이 의료기술이 좋기 때문에 혈전 제거술을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혈전 제거술이 더 지금 보상의 어떤 이런 매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KB손해보험이 말씀드린 대로 수술에서 혈전 제거를 제외하고 혈전 제거술을 따로 분리해놨어요. 따로 분리해놨어요. 그리고 순환계까지 보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순환계까지 보장하면서 혈전 제거를 분리해놓고 따로 운영하는 회사는 또 당연하겠지만 어느 회사일까요? KB만이 유일하게 순환계까지 보장하면서 혈전 제거술을 따로 분리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유일한 회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른 회사는요, 순환계까지 보장하면 수술에다가 혈전 제거를 포함해놨어요. 포함해놨고, 또 수술에 혈전 제거를 제거해놓고 혈전 제거술을 따로 분리해놓은 요 회사 S사는 순환계가 아니라 내허까지만 보장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순환계면서 혈전 제거를 따로 분리해놓은 KB가 최고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리고,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야, 근데 대신에 메리츠가 수술에다가 혈전 제거를 포함해놓긴 했지만 수술을 해당 주잖아. 매회 주잖아. 그러니까 매회 주니까 이거 뭐 같은 거 아니냐 이러실 수 있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이 어떤 분이 뇌경색으로 혈전 제거술을 해서 막힌 이 혈관에 막힌 혈전을 제거를 하고 나면 보통 이 혈관이 어떻게 되냐면 좀 쪼그라든대요. 협찬이 발생합니다. 협찬이. 그래서 쪼그라든 혈관을 이 쪼그라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텐트 삽입술을 같이 시행합니다. 혈전 제거술과 스텐트 삽입술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의 수술에 혈전 제거술과 스텐트 삽입술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M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수술을 합니다. 근데 KB는 수가 코드 기준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혈전 제거술 코드 들어갔죠. 그리고 스텐트 삽입술 수술 들어갔죠. 그러니까 각각 보장합니다. 그래서 M사가 한 번 보장할 때 KB는 두 번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서 KB손해보험의 혈전 제거 분리한 방법으로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KB손해보험의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각사가 중환자실을 보장하죠. 근데 중환자실을 보장하는 기준이 좀 달라요. KB손해보험은요, 입실하여 치료, 요래 적어놨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치료. 타사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 요래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입실과 입원의 차이가 뭐냐? 자, 팀장님, 우리 저 입원의 기준이 몇 시간이죠? 6시간이죠. 근데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뇌경색으로 응급실 와가지고 급하게 치료하고 바로 중환자실 넘어가겠죠. 중환자실 넘어갔는데 말도 똑바로 하고 몸도 잘 움직이고 정상이야. 그러면 중환자실 넘어가긴 했는데 이 사람 예후가 괜찮네. 일반 병동으로 옮깁시다. 2시간 만에. 중환자실 들어간 지 2시간 만에 옮긴 거예요. 이랬을 때 2번인가요? 아닌가요? 중환자실 2번인가요? 아닌가요? 2번 아닙니다. 아니죠. 그랬을 때 KB손해보험은 입실하여 치료기 때문에 2번 처리가 안 됐더라도 중환자실 갔다 오기만 하더라도 보장을 하는 반면 다른 회사는 6시간 이상 누워 있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실이냐 2번이냐의 차이가 굉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오타가 있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5페이지 한번 펼쳐보실래요? 5페이지 보시면 뭐 암주요 치료비 해가지고 보장하는 치료 5가지 요래 적어놨죠. 그거 보면 중환자실 2번 치료라고 되어 있죠. 2번이 아니라 입실입니다. 입실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13페이지 한번 펼쳐보실래요? 13페이지 보셔도 거기 이제 순환계 주요 치료비에 5가지 치료 중에 마지막에 중환자실 2번 치료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 입실 치료, 입실 치료. 이제 원을 실로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입실이냐 2번이냐 요거 굉장한 차이가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이 뇌경색 증상이 와가지고 응급실에 급하게 갔습니다.
혈전 제거술을 시행합니다. 혈전 제거술 시행하면서 혈전을 제거한 그 자리에 혈관이 쪼그라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텐트 삽입술까지 같이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예후가 좋아서 2시간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이랬을 때 KB손해보험은 돈이 얼마 나오냐면 7,500만 원 나옵니다. 혈전 제거 3,000, 수술 3,000, 중환자실 1,500 이렇게 해서 7,500만 원이 나오는 반면에 타사는 혈전 제거술만 2,000만 원, 혈전 제거술만 2,000만 원 또는 M사 혈전 제거술 2,000, 중환자실 2,000에서 4,000만 원, S사 혈전 제거술 2,000, 수술 2,000에서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KB손해보험은 7,500까지 보장할 때 타사는 2,000에서 4,000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혈전 제거술을 따로 분리해놨다, 수술에서 따로 분리해놨다, 별도 운영한다 라는 포인트 하나, 그리고 중환자실을 보장하는 게 입실 기준이다 라는 거 하나, 이 두 가지를 꼭 포인트 잡으셔서 큰 줄기도 KB가 장점이 있지만 이런 세세한 포인트에서 보장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포인트에서도 KB가 장점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료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KB가 지금 보장의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보험료 비싸지 않을까 이러실 수 있는데 60세 여성분 갱신형에서 21,540원 합니다. 순환계 2천만 원 넣었을 때 21,000원 해요. 자, 근데 타사랑 비교를 좀 해볼 텐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KB가 제일 좋고 그 다음이 저는 메리츠가 더 그 다음으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메리츠 보험료가 어떻게 되냐면요 38,000원 38,000원 보험료 엄청 비싸죠. 그래서 KB가 보험료 싸게 잘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메리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메리츠는 장점이 있다. 수술을 회당으로 주잖아. 매회 연간 1회만 주는 게 아니라 연간에 5번 있으면 5번 다 주잖아. 그거 얼마나 좋은 장점이고 이러실 수 있더라고. 장점 맞아요. 장점 맞는데 그러면 KB손해보험에서 수술을 회당으로 지급하는 담보들이 있죠. 심장 수술비, 뇌혈관 수술비. 요 담보들을 추가했을 때 보험료가 얼마 나오냐면 3만 원 나옵니다. 3만 원. 그래서 수술을 회당으로 주는 이런 담보를 추가하더라도 M사보다 더 저렴한 조건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KB가 제일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KB가 현재 가장 좋은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기억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하나 이제 짧게 말씀드릴 건데 금쪽 같은 노텐텐이라는 상품이 KB에 있습니다. 5살부터 가입할 수 있는 어른이 보험입니다. 5살부터 가입할 수 있는 어른이 보험인데 원래 이 5살부터 가입이 되긴 하지만 5살, 6살, 7살, 8살, 9살 요 5살, 5 연령에서는요 가입하고 나서 1년 동안 무사고일 때 계약 전환을 통해서 할인제도 운영하잖아요. 그게 대상이 안 됐었어요. 5살에 10만원 주고 가입했으면 만기 때까지 쭉 10만원 냈어야 했었어요. 무사고 할인제도 운영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8월 달부터 무사고 계약 전환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자, 제가 뭐 담보들 막 때리 넣어갖고 30년 납으로 5살 14만 6천 원을 세팅해 왔어요. 5살. 원래는 14만 6천 원으로 30년간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14만 6천 원 가입하고 나서 1년 동안 무사보면 13만 7천 원, 또 1년 동안 무사보면 13만 2천 원, 12만 4천 원, 11만 원, 10만 원 이렇게까지 보험료가 떨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고가 나면 끝입니다. 사고 나면 더 이상 내려가진 않고 사고 난 그 보험료 보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KB손해보험만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5살에서 9살 이렇게 계약 전환 제도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타사에 가입하면 14만 6천 원 곱하기 30년 하면 5,280만 원 내야 됩니다. 30년 동안. 근데 KB는 5살에 14만 6천 원 가입했더라도 한 해 보험료가 떨어져서 25년간 10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3,880만 원만 내면 된다. 그래서 5살에서 9살은요 무조건 KB에 이 금쪽 같은 노텐텐으로 세팅하셔서 보험료를 확 낮추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꼭 말씀을 드리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공지사항인데요. 투명유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요. 8월 달에 KB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가 싹 다 바뀌었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주요 내용이 뭐냐면, 면책기간이 생겼어요. 면책기간이 원래 없었는데, 누수사고에 한해서 90일 면책기간이 생겼습니다. 이거, 하여튼, 장난을 많이 쳤나봐요. 그죠? 그러니까, 사고 나고 가입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90일 면책기간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기존 계약 깨고 새로 가입하면서 일배책도 깨고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누수사고에 90일 면책이 있다는 거 꼭 안내를 좀 해주셔야겠고, 그리고 보험기간이 3년 갱신형, 5년 갱신형, 비갱신형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3년 갱신형밖에 없다. 그리고 보험료가 원래 900원밖에 안 했었는데 엄청 올랐어요. 3,000원까지 올랐습니다. 3,000원까지. 그래서 일배책, KB손해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가 이렇게 다 바뀌었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일배책 바꾸실 때는 고객님들한테 꼭 안내하셔야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요. 타사는 보험료 올릴 때 KB는 오히려 간편보험에서 보험료를 인하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암담보 꼭 한번 설계하셔서 보험료 싼 거 직접 체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기 보장하는 암주요 치료비가 나왔습니다. 업계 유일하게 만기 보장 암주요 치료비에서도 타목시펜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유방암, 타목시펜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여성분들한테 암주요 치료비는 꼭 만기까지 보장하는 KB의 암주요 치료비로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만기 보장 순환계 주요 치료비도 새로 나왔습니다. 수술에서 혈전 제거술을 분리했어요. 이 분리한 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죠. 국내의 어떤 이런 의료기술과 관련해서 혈전 제거술을 분리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렸고, 중환자실 2번이 아니라 입실입니다. 입실. 그래서 입실만 해도 보장이 된다. 그리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라는 것들 활용하셔서 KB의 완벽히 이제 만기 보장 순환계 주요 치료비 활용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금쪽 같은 5텐텐에서 5살부터 9살도 무사고 할인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5살부터 9살까지는 보험료를 위해서라도 보험료가 엄청 싸기 때문에 KB손해보험으로 이야기하셔야겠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KB손해보험 전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